안녕하세요. 전 테라랩 석사과정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가 발표할 주제는 머신러닝 베이스드 채널 옵티미제이션 on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주제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에서 태스크 포뮬레이션 설명드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인바이러먼트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라는 것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environment에서 어떤 옵티미제이션 메소드로 이제 그 서치를 할 거냐, 그 후에 실험 결과 그리고 디스커션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타겟하고자 하는 것은 HBM과 GPU의 인터 커넥션입니다. HBM은 D램이 스태킹된 2.5D IC고요. 이렇게 스태킹돼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핀들이 존재하고 결국에 이 가장 위에 있는 애들도 아래층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많은 IO들이 있는데 그게 한정된 공간에서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잘 분포시키고 어떻게 하면 얘네를 잘 라우팅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전체 퍼포먼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라우팅이 잘 되면 이게 또 시그널 인테그리티가 좋아지고 오프칩 밴드위스에 그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스크는 이 그 인터 커넥션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라우팅할 거냐, 뭐 어떻게 이 물질을 설정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채널의 크로스 섹션을 뷰로 본 이 그림에서 다이일렉트릭의 하이트 그리고 채널의 위스, 채널 간의 스페이스 그리고 채널의 티크니스, 그라운드의 티크니스 이런 어, 간단한 피지컬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것을 우리의 태스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채널은 이렇게 3채널이 커플링된 약간 이런 구조에서 가정을 했고요. 그 중에 이 가운데 채널에 그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전체 태스크가 포뮬레이션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 지금 3채널의 크로스 섹셔널 뷰가 이제 적절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 채널이 가지는 정기적 특성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이런 그 채널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얘가 정기적인 시그널 인테그리티가 얼마나 좋냐, 이게 얼마나 신호 깨끗하냐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려면요 우리가 일렉트로 마그네틱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EM 솔버를 쓰는 것을 근사를 해서 적절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준 후에 그 모델을 이제 시뮬레이션 툴로 이제 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그 전체 시뮬레이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인바이러먼트로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런 인바이러먼트가 구성이 된 후에 이런 랜덤 서치 메서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 메서드 아니면은 뭐 레인포스먼트 러닝 메서드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드백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는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션이 이렇게 되고요. 저희의 오브젝티브는 총 3개가 있는데 이 지금 아이 다이어그램의 그 높이를 가장 키우는 것과 그리고 이 넓이를 가장 키우는 거 그리고 이게 최소한의 서치 개수로 이걸 최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서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다는 소리가 되고요. 이게 지금은 머신러닝 모델로 이제 근사를 해서 가상 환경을 구축해 줬지만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쓰기보다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고 그것은 짧으면 1시간, 길면 하루 정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넘버 오브 서치 개수를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서치로 최대한의 이 그 아이 다이어그램 크기를 뽑아내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자 이런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들, 랜덤 서치나 베이지얼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애들한테는 이게 블랙박스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블랙박스로 주어져야 되냐면요. 만약에 이게 화이트박스다 이러면은 이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뭐 인버터블하게 만들어서 뭐 인버스를 구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다 가리고 블랙박스로 만들어준 후에 어떤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제 튜닝을 해야 어떻게 설계를 해야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인지 찾아낸 후에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머신러닝 기반 벌추럴 인바이러먼트를 쓰는 게 아니라 리얼 월드에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지 이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오픈 AI의 짐의 철학하고 비슷합니다. 스팟이라는 리얼 로봇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태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로봇을 만들고 이제 컨트롤하면서 알고리즘을 체크하고 뭐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학습을 하고 그러기에는 매우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의 짐은 이거를 가상의 이제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줘서 사실 이 물리 엔진에서 이제 이게 작동을 하도록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리고 그게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강화학습 이제 연구자들은 이 짐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뭐 샘플 이피션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뭐 익스플로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짐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은 이 짐에서 잘 되는 거는 리얼 월드에서도 잘 될 거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이 I 다이어그램 시뮬레이션을 근사를 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구성한 후에 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여기도 뭐 샘플 이피션시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컨버전시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그게 리얼 월드에서도 실제 반도체 설계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오픈 AI의 짐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그 시그널 인테그리티 그리고 HBM 이걸 위한 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프로젝트의 목표는 뭐냐면 이러한 그 짐 같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는 머신러닝 기반 특히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머신러닝 그 모델을 이용해서 간단히 만들어 주고요. 그 후에 그거를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서치가 가능한지 그런 서칭 알고리즘을 찾는 태스크를 또 진행을 합니다. 뭐 이걸 엄청나게 이제 이게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봄으로써 좀 피저빌리티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 예. 그래서 저희가 가장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구축된 이런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이제 우리가 최초로 공개를 하면 여기서 후속 연구자들이 특히 그 머신러닝을 통한 이제 SIPR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인바이러먼트를 바탕으로 더 알고리즘을 쌓아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태스크에서도 지경을 좀 넓혀서 채널 파라미터 말고 뭐 다른 이제 더 복잡한 걸 본다든지 약간 그런 방향으로 이제 퍼더 웍을 제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서포트 벡터 리그레이션으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느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모으기 위해서 ADS 채널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렸고요. 그래서 이 3 채널에 해당하는 ADS LT림 모델을 이용해서 이 I 다이어그램을 뽑아낸 후에 400개 정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인풋 파라미터인 위스 스페이스 하이스 테크닉스의 범위는 각각 이렇게 되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이제 400개의 데이터를 즉 라벨은 여기서 이제 I 하이트와 위스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라벨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낸 후에 이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습 이제 ML 모델로는 뭐 소프트 벡터 리그레이션이라는 굉장히 이제 간단한 이제 클래시컬 모델인데요. 뭐 잠깐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은 그 인풋 스페이스가 이제 좀 로우 디멘셔널하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차원이죠. 여기서 그림에서는 이 차원에서 이제 얘네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고 이거는 별로 직관적이지가 않은데 적절한 러너블 커널 펑션이 존재를 해서 이 차원을 올릴 수가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3차원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적절히 이제 그걸 찾으면 지금 이렇게 하이퍼 플레인 여기서 3차원에서 하이퍼 플레인은 2차원이겠죠. 그래서 2차원 평면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아이디어인 거고 뭐 이거는 뭐 소프트 벡터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제 리그레이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러한 이제 뭐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이 알고리즘을 발전시킨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소프트 벡터 리그레이션 알고리즘 그 커널은 이제 IBF 커널을 이용을 해서 뭐 적절히 구성을 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제 간단한 이 environment를 만드는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400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300개는 트레이닝 데이터, 100개는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 애큐레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리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RBF 커널 하에서 뭐 적절히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을 하면은 뭐 R 제곱이 거의 1에 가까운 굉장히 정확한 이제 리그레이션 모델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뭐 이것은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이 SIPI와 ML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I 다이어그램 에스티메이션이라는 태스크를 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뭐 최근 2, 3년 동안 많은 논문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논문들은 또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조금 소프트 벡터 리그레이션이랑 클래시컬 모델을 좀 튜닝을 좀 잘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성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런 소소한 결과도 얻어낼 수 있었다.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뭐 적절히 구성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이런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하에서 이제 어떤 이제 서칭 알고리즘을 적용할 거냐 이거 그거에 대한 소개인데요. 뭐 랜덤 서치 메소드는 이제 가장 이제 뭐 흔히 쓸 수 있는 쉬운 메소드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두 개를 구성을 했는데요. 하나는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고 하나는 딥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은 이제 이러한 형태의 채널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범위가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이런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 즉 그 오브젝티브가 블랙박스의 형태로 이제 전달되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메소드인데요.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을 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뭐 두 개의 이제 그 펑션을 통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이게 서로게이트 모델과 어퀴지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서로게이트 모델은 이제 현재 이제 그 솔루션의 가치를 좀 에스티메이션 해주는 이런 모델이고요. 어퀴지션 펑션은 이런 서로게이트 모델을 바탕으로 다음 이제 솔루션을 이제 서치해주는 이제 펑션인데요. 저희는 이제 뭐 가장 이제 간단한 형태의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서로게이트 모델로는 가우지안 프로세스를 사용을 했고요. 또 expected improvement를 이제 어케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도 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테크니컬한 또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일단 가장 이제 어, 간단한 형태의 이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적용한 알고리즘은 Deep Deterministic Policy Gradient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것도 컨티뉴어스 컨트롤을 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레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이고 뭐 실제로 컨티뉴어스 옵티미제이션에도 사용됐던 이제
previous work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태스크에 적절히 저희가 MDP 포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DDPG 알고리즘도 적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previous selected action으로 구성을 했고요. 액션으로서는 이제 이런 선택되지 않은 이제 그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뭐 예를 들어서 W가 여태까지 튜닝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S를 튜닝하는, WS가 튜닝했다면 우리는 H를 튜닝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액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액션 스페이스는 -1과 1 사이에 이제 컨티뉴어스 밸류인데, 이제 실제로 width랑 스페이스, 하이트, thickness는 이 범위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리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가까이 범위로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습의 용이성을 위해서 -1과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 거고요. 솔루션은 이제 이 액션 1부터 4까지 모은 게 이제 우리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1과 1 사이에 이제 값이 4개가 있는 이런 WS, HT 이런 그 파라미터 튠드된 파라미터들이고요. 폴리시는 이런 그 액션 4개를 하는 거에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액션을 하는 거를 세그멘트 폴리시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요. 그 세그멘트 폴리시 뮤는 이제 세타로 인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이제 최종 이제 솔루션에 대한 리워드가 존재를 해서 그게 이제 저희는 간단하게 i 하이트라고 했는데 뭐 여기서 확장이 돼서 이제 i 위스도 같이 이제 뭐 그 맥시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게 이제 뭐 궁극적인 일이고, 그러면 이제 멀티 오브젝티브 이제 옵티미제이션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i 하이트만 이제 튜닝을 하는 걸로 피저빌리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세그멘트 폴리시가 세타로 파라미터레이제이션이 됐다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액터 크리틱, 이제 DDPG에서도 이제 액터 크리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GRU를 이용한 폴리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GRU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밸류를 하나를 뱉고 그 리컬시브하게 4번이 진행이 돼서 4개의 이제 파라미터, 4개의 이제 채널 파라미터를 이제 아웃풋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스는 다음 2개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크리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각의 상황에서 그 액션에 대한 Q 밸류를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 Q 밸류들, 그럼 Q 밸류가 4개가 나오겠죠. 4개를 우리가 아웃풋을 하니까 그 4개를 다 합산을 한 후에 실제로 그 i 하이트와의 차이를 우리가 또 TD 에러라고 이제 어사인을 해줬고요. 그렇게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크리틱 로스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액터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DDPG 알고리즘을 조금 튜닝을 해서 지금 액터, 그 세그멘트 액터의 그레디언트, 폴리시 그레디언트 약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이 크리틱 로스와 액터 로스를 둘 다 튜닝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결과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i 하이트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옵티멈에 이제 수렴을 했고, 다 모든 알고리즘이 여기서 관건은 얼마나 빨리 수렴을 했냐, 그러니까 즉 시뮬레이션 개수를 이제 누가 가장 줄였냐고 했을 때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 역시 가장 빠르게 이제 수렴을 했고, 그 후에 이제 DDPG 알고리즘이 수렴을 했는데요. 뭐 여기서는 BO가 가장 이제 넘버 오브 시뮬레이션이 가장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태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찾는 태스크고, 우리가 그 강학습이란 건 어떤 컨트롤을 하는 이제 폴리시를 찾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복잡한 옵티미제이션인 거죠, 강학습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는 예상했던 결과인데요. 다만 이제
지금의 태스크는 이제 값을 하나를 딱 찾아내면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가 굉장히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리 폴리시를 다 학습을 해놓고 그 폴리시가 솔버로서 작동을 해서 어, 추가적인 학습 없이 원샷으로 이제 솔루션을 내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는 리유저블 하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한 26번 정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강화학습 그 학습된 폴리시를 이용을 하면은 뭐 한 번 뭐의 이제 인퍼런스만으로도 이제 이런 성능을 얻어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갈릴 거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이렇게 간단한 태스크에서는 이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 훨씬 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해보면 또 저희가 제안한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게 조금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바꿔도 수렴을 잘 안 하고요. 이런 걸 봐서는 이제 저희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폴리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조금 수정이 돼서 이제 학습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는 있다. 뭐 수렴을 하더라도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보다는 느리게 수렴을 하지만 일단은 안정적으로 수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뭐 첨언을 하자면 이게 DDPG 알고리즘도 좀 오래된 알고리즘이고요. 뭐 최근에 소프트 벡터 크리틱이라든지 뭐 컨티뉴어스 컨트롤을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고 저희가 이 그 강학습 그 방법을 저희가 좀 매뉴얼하게 튜닝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최적화를 잘 하고 하면은 뭐 아마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저빌리티만 봤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컨티뉴어스 컨트롤이 이제 디스크리트 컨트롤보다 좀 어렵다고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DDPG나 소프트 벡터 크리틱이나 둘 다 컨티뉴어스 컨트롤을 위한 건데 지금 태스크는 그냥 컨티뉴어스 옵티미제이션이다. 그것도 싱글 솔루션을 얻는 컨티뉴어스 옵티미제이션이기 때문에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한테는 굉장히 편한 전장이고 강학습한테 굉장히 이제 좀 불리한 전장이 아니었나.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많고 문제가 다 달라지는 형태에서 솔버를 만들어야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고 그래가지고 현재 태스크에서는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 가장 심플하고 편한 태스크 알고리즘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 워크를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DDPG 알고리즘을 쓴 것도 이 논문에 이제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DDPG 알고리즘보다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이 훨씬 빠르게 수렴을 하지만 이제 충분한 시간을 줬을 때 갑자기 이제 DDPG 알고리즘이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회로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스케마틱이 복잡한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튜닝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강화학습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논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채널 파라미터가 4개밖에 안 되고 그러지만 또 다른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제 태스크 또 여기서 뭐 이퀄라이저나 이렇게 이제 서킷들을 우리가 채널하고 같이 물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서킷이 뭐 존재를 한다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인코더로 구성을 하고 아까 우리의 그 뉴럴넷을 디코더로 구성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뭐 폴리시 구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채널과 뭐그 피지컬 파라미터를 둘 다 튜닝하는 뭐 이런 태스크로 확장이 된다면 뭐 강화학습이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SIPI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스크를 잘 포뮬레이트해서 이렇게 조금 머신러닝이 좀 필요하고 좀 많이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태스크를 잘 찾아내서 잘 포뮬레이트해서 잘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클래시컬한 방법들이 잘 통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굉장히
단순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뭐 딥러닝보다는 그냥 클래시컬 ML이 더 잘했고 클래시컬 블랙박스 옵티미제이션이 딥 RL 알고리즘보다 잘했는데 이게 태스크가 좀 복잡해지고 하면은 또 이게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포뮬레이트한 태스크에서는 클래시컬한 모델들이 좀 힘을 발휘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